오늘 약간 감기 기운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저텐션인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뭐 오늘 경기들 상태도 별로 안 좋아요. 먼저 제일 첫 경기 디트로이트 대 인디애나잖아요. 근데 디트로이트는 지금 18연패 받고 있는 거 모르시는 분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디트로이트는 뭐 답도 없는 그런 와중에 있고, 내일 심지어 이제 듀렌이랑 베글리, 지금 중심이 되던 센터들이 둘 다 아웃될 가능성이 높아요. 베글리도 지금 다수리고 듀렌은 아웃이고 이래가지고 디트로이트가 인사이드마저 구멍이 난 상태다. 디트로이트가 NBA 30개 구단 가운데 OPT 내 야투 방어율이 59.2%, 세 번째로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디트로이트의 가장 강점이 인사이드 수비력이었는데, 근데 그 점마저 무너지는 상황일 것 같다. 뭐 스튜어트가 있긴 하고 와이즈만도 골스에서 3픽으로 뽑힌 자원이라고 하지만은, 와이즈만은 아직까지 NBA 무대에서 본인의 이런 가능성을 꾸준하게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는 선수예요. 결국에는 디트에서 잘렸고, 골스에서 딸려가지고 디트로 갔고,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지금 18연패 기간 동안 평균 107득점 127점에 3점 슛도 33.5%밖에 안 되고요. 저는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인디애나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와중에 이제 백투백이라는 점이 좀 걸리죠. 백투백이라는 점이 좀 걸리는데, 근데 인디애나가 올 시즌에 백투백 3경기 펼쳐가지고 3경기에서 경기당 평균 득점 127, 실점 127, 그리고 야투율 50.4%, 3점 45.5%. 백투백일 때 존나 잘했어요, 인디애나가. 그래서 인디애나가 딱히 백투백이라고 해갖고 이런 공격력이 식을 것 같지는 않다. 뭐랄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양팀 다 여기 보시면요, 디트로이트나 인디애나나 비슷해요. 인디애나가 오른쪽 아래 보시면요, 3점 슛, 상대의 3점 시도를 리그에서 가장 많이 억제하는 팀이다. 두 번째로 많이 억제하는 팀이 디트로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양팀 다 상대가 3점 슛을 못 던지게 그렇게 수비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인디애나가 디트로이트가 2등인데 거의 30이고, 인디애나는 26.15. 인디애나가 정말 유의미한 수치로 상대의 3점을 많이 못 던지게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팀이다. 다만 3점슛 수비율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미 던져진 3점슛은 잘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그만큼 일단 억제는 잘한다.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이미 던져진 거는 뭐 컨테스트가 별로인지 잘 제어는 못하는 편인데, 어쨌든 인디애나는 디트로이트의 3점슛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할 것 같고, 뭐 이건 디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디애나는 워낙에 많은 3점 찬스나 그런 것들을 또 만드는 팀이다 보니까 살짝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또 보는 게 뭐냐면은, 그 디트로이트가 리그에서 파울을 가장 많이 하는 팀이고요. 상대한테 자유투를 두 번째로 많이 줘. 1등이 어디냐? 1등이 인디애나예요. 인디애나도 파울 2등, 자유투 1등. 일단 양팀 모두 그러니까 자유투가 많이 나올 만한 경기인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요, 인디애나가 요새 OPT 내 야투 방어율이 지금 7등까지 올라왔거든요. 인디애나 3점 수비는 지금 세 번째로 안 좋은데, OPT 내 야투 방어율이 7등이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인디애나가 그런 수비를 한다, 상대한테 3점을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인사이드로 오히려 달려들게끔 하는 그런 수비를 한다고 했는데, 인디애나는 마일즈 터너가 좋은 수비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블락 능력 하나는 알아주는 선수거든. 이런 터너의 블락킹 능력을 살리기 위해서 3점을 못 던지게 하고 외곽 대신에 인사이드로 이렇게 오게끔 한다고 했는데, 이게 디트로이트가 지금 그 18연패 기간 동안요, 평균적 득점이 107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디트로이트가 종종 한 100점대 극초반, 디트로이트가 어지간해서는 100점은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100점대 극초반, 직전 경기 올랜도한테는 91득점밖에 못했었고, 디트가 엄청 저득점하는 경기들을 보면은 3점 슛을 거의 막 20개도 안 던진다거나 3점 슛 성공한 개수가 한 6개, 7개라든지 그런 경기들인데, 저는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디트로이트가 점수가 많이 안 나는 그런 경기들 보면은 3점을 되게 못 던지는 날이야. 근데 또 하필이면은 지금 리그에서 가장 3점 슛을 잘 억제하는 인디애나를 만난다. 성공률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인디애나가 디트의 3점을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인사이드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수비를 한다면은, 저는 일단 인디애나가 원하는 그림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백투백도 잘했었고, 그냥 인디애나가 마헨에다가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거는 디트로이트가 존나 못할 것 같고, 인디애나는 본인들이 하던 대로 하는 와중에 너무 점수차가 많이 나가지고 서로 달릴 필요가 없는 그런 경기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가비지일 것 같은데, 기준점이 247이면요, 예를 들어 디트로이트가 한 107점 정도 머무르면은 인디애나가 140을 뚫어야 오버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까지는 난 안 나올 것 같다. 저는 약간 그런 그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올랜도 대 클브리요. 얘는 일단 제일런 삭스가 퀘셔너블이, 이건 직전 경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직전 얘네 둘이 맞대결을 12월 7일 날 했었어요. 12월 7일 날. 근데 그날 어땠냐면은 올랜도의 석스가 9분밖에 안 뛰었죠. 부상으로 아웃됐습니다. 부상으로 아웃. 그래가지고 콜 앤서니나 게리 에이스가 많은 경기들을 뛰었는데 콜 앤서니는 얘한테 리딩만 안 맡기면 잘해요. 근데 슈팅도 좋고. 근데 게리 에이스가 일단은 엄청 부진했습니다. 이날. 엄청 부진했던 날이었었고 이 3점슛이요. 올랜도가 23개 중에 2개밖에 안 들어간 날이에요. 그만큼 최악의 야투 감각을 보인 날이었다. 반면에 클리블랜드는 뭐 지금 거의 리그에서 알아주는 앞선 수비수인 석스가 나가니까 미첼이 이날 야투율이 굉장히 좋았었죠. 35득점 받고 갈란드도 잘하고 확실히 석스가 빠지니까 올랜도의 이런 그 앞선 수비가 많이 약해졌고 제가 또 여기 적어놓은 게 있는데 보면은 여기 조나단 아이작이 디펜시브 레이팅 6위에 해당한 선수인데 조나단 아이작이 없었던 경기에서는 올랜도가 117점을 실점을 했고요. 아이작이 있던 경기에서는 107실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6경기 동안 조나단 아이작이 못 뛰는 동안 올랜도는 117실점을 했다. 그리고 석스가 빠진 날, 이날은 또 석스가 빠진 날이었다 보니까 122실점 하면서 본인들은 111점밖에 못 넣는. 저는 아이작이 없는 기간 동안 또 석스까지 없다면 올랜도가요 일단은 오버게임 가능성이 조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날은 뭐 클리블랜드는 그래도 전날 좀 잘했어요. 3점이 41.2% 그리고 야투율도 53.5%였으니까 클리블랜드는 야투가 되게 잘 터졌단 말이에요. 본인들의 평균보다도 훨씬 더. 올랜도는 야투 84개밖에 안 던져갖고 41개 성공시키고 3점슛 개판이라고 썼죠. 23개 중에 2개. 아무리 못해도 전날보다는 3점이 잘 들어가지 않을까. 아무리 못해도 저는 좀 너무 심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석스까지 돌아오는 풀멤버의 올랜도라면은 그래도 클브 상대로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올랜도가 올 시즌 홈에서는 10승 2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만약에 석스가 뛴다면은 그리고 뭐 아이작도 퀘스천어블인데 조나단 아이작까지 출전을 한다면은 일단 올랜도가 마엔할 것 같고 224.5면은 물론 양팀의 스타일상 다소간의 언더팀 느낌은 있지만은 그래도 224.5 오바는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나단 아이작이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일단 조나단 아이작이 결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올랜도 마엔 좋게 보고 224.5면은 오바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대 워싱턴도 좀 약간 그전 맞대결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엔비드 퀘스천어블, 게포드 퀘스천어블. 무엇보다도 필라델피아는요 엔비드의 출전 유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애틀랜타랑 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3, 4일 정도 쉬었거든요 필라델피아가.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엔비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엉덩이 쪽 부상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얘네들을 근데 필라델피아 워싱턴이 올 시즌에 2번 만났거든요. 근데 올 시즌 2번 만나가지고 126대 131, 146대 128 두 경기 다 그냥 핵 오버였습니다. 내일 기준점 243.5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워싱턴이 너무 직전 두 경기 때 너무 괜찮았단 말이야.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경기 양팀의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 3쿼터 때 85점 나고 이런 것들 보이시죠? 1쿼터 때는 57점밖에 안 났다가 2, 3쿼터 때 그냥 핵 오버 나가지고 오버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날 야투율 같은 거 한번 보면은 일단은 워싱턴 먼저. 워싱턴이 필라델피아랑 붙었던 경기들에서 야투율 50% 이상, 3점슛 40% 이상. 그 다음 경기 두 팀의 또 최근 맞대결 두 경기 전이죠. 그때 131대 126으로 워싱턴이 또 프렌에 걸쳤는데 이때 보면요 워싱턴의 야투율이 또 56.5%, 3점 40% 이렇게나 뭐 자유투는 몇 개 못 얻어냈지만 이렇게 워싱턴이 필라델피아를 만났을 때 야투율이 대폭발하는 그런 날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비정상적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워싱턴은 일반적으로 야투율은 그래도 낮은 편은 아니에요. 48.7%니까. 워싱턴은 좀 2점 슛 빈도가 높기 때문에 야투율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봐줄만 하다 이거야. 좀 그나마 좀 잘 터지면 이럴 것 같아. 지금 요즘에 필라델피아가 OPT 내 방어율이나 3점슛 수비율이나 그런 것들이 수비 스탯이 좋게는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의 야투율이 이렇게 좋은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근데 3점슛은 35.7%가 평균인데 필라델피아를 만날 때마다 41.2% 그리고 40%막 이렇게 찍히는 게 너무 비정상적이란 말이죠. 제 생각에는 워싱턴이 필라델피아를 상대할 때는 야투가 너무 잘 터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이제 필라델피아는요 엔비드가요 워싱턴과의 두 경기 동안 총 98점을 넣었어요. 첫 경기에서 48점, 두 번째 경기 때 50점. 어마어마하죠. 그냥 어마어마했었는데 일단은 워싱턴의 인사이드가 너무 개차반이고 게포드가 뭐 쓸만한 수비수긴 하지만은 제가 맨날 말하지만은 워싱턴이라는 팀이 아니면은 다른 클럽에서는
다른 팀에서는 주전하기 힘든 선수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게포드, 쿠즈마 뭐 이런 애들이 인사이드에 버티는 거는 엔비드한테는 별로 견제거리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엔비드는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 필라델피아 야투를 보면은 첫 경기 때는 뭐 3점슛이 조금 그냥 평균 수준이었다. 왜냐면 필라델피아는 37.4% 정도로 넣고 있으니까 그냥 평균보다 살짝 높은 정도였었고, 직전 경기 워싱턴한테 프렌을 허용했던 경기는 3점이 27개 중에 8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많이 좀 아래서 놀았던 경기였던 것 같고, 그냥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필라델피아의 워싱턴의 여태 그 야투가 너무 잘 찍혔고, 필라델피아는 엔비드라는 이런 중요 자원이 워싱턴만 만나면 날아다니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요즘 보면 여기 적은 것도 토비아스 해리스가 최근 7경기 동안 3점슛 개판에다가 야투도 40%, 득점력도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워싱턴 수비가 썩 좋은 것도 아니고, 해리스도 그러니까 저거보다는 잘할 여지가 있다는 거고, 엔비디아라는 확실한 이런 자원이 있는 편이고, 워싱턴이 너무 잘 터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필라델피아 또 홈이기도 하고, 저는 이거 필라델피아 마헨에다가 좀 언더 쪽으로 한번 볼게요. 근데 언더는 잘 모르겠고 필라델피아 마헨도 기준점이 좀 높긴 한데 워싱턴이 너무 잘 터졌던 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샬럿 대 마이애미. 마이애미가 일단 결장이 너무 많죠. 마이애미가 아데바요가 계속 결장 중인데다가 요즘 보면은 타임의 하케스 주니어, 그 친구가 지금 뭐 루키들 가운데 거의 뭐 신이나 3순위다 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오긴 하는데, 그 친구가 약간 좀 기복을 타면은 마이애미가 잘 안 돌아가요. 직전 경기 때 클리브란한테 99점밖에 못 넣었는데, 저 경기를요 마이애미가 전반전에 한 그 1쿼터 때 25대 17로 앞서 나가고 2쿼터 때 36대 27로 따라잡혔고 3쿼터 때 35대 23으로 또 벌려지고 그래가지고 클리블이 이겼어요. 마이애미가 그러니까 요즘에 좀 기복이 많이 심해요. 기복이 일단은 저는 좀 많이 심하다고 보고 있는데, 전날은 뭐 야투를 일단 많이 못 던졌어 마이애미가. 그날 왜냐면 클리블랜드는 인사이드가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물론 전날 모블리도 없긴 했었는데 그 마이애미가 2점슛도 44개밖에 못 던졌어요. 여태 마이애미가 그전 경기들 보면은 토론토전에 51개, 인디애나전에 64개, 인디애나전 또 64개, 미러키전 64개 막 이런 식으로 야투 시도를 되게 많이 하는 팀이었어요. 근데 그 클리블랜드 상대로는 야투 시도 자체가 매우 적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근데 내일 상대가 샬럿이죠. 클리블랜드는 아무래도 인사이드가 굉장히 빡빡한 팀이고, 반면에 샬럿은 지금 마크 윌리엄스가 내일 결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다우스리거든요. 그래갖고 뭐 센터 닉 리차즈가 나쁘지 않은 수비수예요. 그렇긴 한데 재능은 있다지만 여태 좀 출전 시간이 일단 짧았었고 불안정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로지어나 부밀, 헤이워드, 브리지스 다 샬럿의 수비가 좋다고 할 수가 없죠. 샬럿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펜시브 레이팅 전체 꼴찌팀이거든. 그래가지고 마이애미가 그 전 경기 클블전은 진짜 야투시도 많이 못하고 막 그랬었지만은 내일 경기는 수비가 상당히 좀 헐겁다고 봐야 되거든요, 샬럿이. 그래서 저는 일단 오바 쪽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고, 승패도 샬럿이 까다롭기는 한데 그래도 마이애미 쪽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마이애미가 그래도 터지면 괜찮아. 요즘에 좀 뭐 상대한 팀들이 좀 빡세서 그렇지 터지면 괜찮을 것 같다고는 봐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것도 샬럿이 좋은 자원들이 많아. 밀러도 그렇고 헤이워드가 이제 뭐 그 라멜로 볼이 없는 기간 동안 헤이워드가 뭐 리딩에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그랬어가지고, 저는 일단은 마헨에다가 오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즘 마이애미가 아데바가 결장하는 동안에 인사이드도 많이 털리고 있어갖고 조금 까다롭네. 다음 애틀랜타 대 덴버. 얘는 좀 어려운 것 같은 게, 일단은 직전 경기 애틀랜타는 트레 영이 그 아프다고 해갖고 결장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내일 복귀를 할 것 같고, 그리고 내일은 또 디안드레 헌터의 결장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애틀랜타가 지금 제일론 존슨을 잃었단 말이죠. 제일론 존슨, 디안드레 헌터 이렇게 빅 윙 자원들이 또 애틀랜타의 강점이었어요. 이렇게 윙 자원들이 센 게 강점이었는데, 내일 만약에 디안드레 헌터가 결장을 한다면은 애틀랜타가 좀 수비가 상당히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안 그래도 지금 트레 영 때문에 수비가 안 되고 사딕 베이도 수비가 없는 선수거든요, 거의. 근데 덴버는 요새 좀 흔들린다고 하지만 요키치가 너무 못해 요즘에. 요키치 야투리 2경기 동안 최악인데, 근데 윙 자원들이 빠지면은 고든이나 마퍼주가 조금 더 리머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도 많이 날 것 같고, 맞대결상으로는 양 팀의 둘 다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긴 한데, 일단은 요키치가 최근 2경기 때 야투가 안 좋았던 거는 클리퍼스전에서, 일단은 클리퍼스는 조지랑 그 카와이 레너드라는 우수한 윙 자원들이
뚫고 올 그런 자리를 잘 안 내주는 편이고 주바치도 굉장히 단단하게 잘 막아줬고요. 그리고 휴스턴도 마찬가지로 딜런 브룩스에다가 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도 일단 윙자원들이 괜찮다는 거야. 거기다가 센군도 요키치한테 그렇게 많이 안 밀렸거든요, 수비적으로. 그래서 요키치가 굉장히 인사이드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애틀랜타 같은 팀이면 카펠라도 물론 덩어리 센터긴 한데 수비력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요키치가 지난 2경기 동안 최악이었는데 어디 아프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요키치가 그전보단 잘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덴버가 홈에서는 극강이고 원정에서는 뭐 5승 8패로 좀 안 좋다고 하지만은 최근에 그리고 3연패 받고 있다고 하지만은 암만 생각해도 트레 영도 아프고 와가지고 정상이 아닐 것 같고 제일런 존스도 빠진 기간 동안 애틀랜타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만약에 또 디안드레 헌터까지 빠진다 이러면 애틀랜타 수비가 굉장히 헐거워질 것 같거든요. 물론 이 경기도 이제 그래서 디안드레 헌터의 출전 유무 이런 것들도 살피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는 덴버의 마헨 그리고 239.5면요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언더는 저는 이건 약간 덴버가 가비지로 흘러간다거나 그리고 또 덴버가요 올 시즌에 홈에서는 평균 131점이 나는데 원정에서는 평균적으로 218점 정도 나고 있거든. 뭐 애틀랜타도 홈에서는 득점 잘 나고 그런 게 있긴 한데 최근에 브루클린이랑 할 때도 이게 그 제일런 존스에 빠진 이후로는 약간 그런 신바람 농구가 잘 안 나요. 그런 것들도 보여가지고 저는 이거 덴버 마인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뉴욕 대 토론토도요. 이것도 그 브런슨이 결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뉴욕은 미첼 로빈슨이 아웃이 확정이에요. 이거는 예를 좀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일 그 누가 결장한다더라고 그런 부분인데 먼저 23-24 시즌 뉴욕 닉스 제일런 브런슨 내일 브런슨이 퀘셔너블이잖아요. 만약에 브런슨이 결장하면 어떻게 되고 출전하면 어떻게 되냐. 제일런 브런슨이 출전할 때 이거 아침에 재방송 보면은 많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당 득점 기대치가 117점 실점은 114점 그리고 제일런 존슨이 안 뛴다. 그러면 득점 기대치가 112점 실점은 110.28 제일런 존슨이 뛰나 안 뛰나 net 레이팅 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득점이나 실점이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상으로는 뭐 브런슨이 뛰나 안 뛰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건데 브런슨이 있을 때는 경기당 평균 한 232점이 나고 브런슨이 없는 날에는 한 223점 정도 언더 오버의 차이가 꽤나 많다는 거죠. 일단은 브런슨이 안 나오면은 언더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미첼 로빈슨도 있었잖아요. 미첼 로빈슨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미첼 로빈슨 내일 결장 확정입니다. 로빈슨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net 레이팅 상으로는 득점, 실점, 마진은 큰 차이가 없는데 로빈슨이 뛸 때는 경기당 평균 한 234점 정도 난대요. 로빈슨이 경기장에 없을 때는 경기당 평균 한 222점 그거밖에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일은 저는 다소간에 좀 언더로 향할 가능성이 다른 날보다는 많을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브런슨이랑 미첼 로빈슨의 출전 유무에 저는 조금 집중을 했었고 뭐 요즘에 뉴욕이나 뭐 토론토나 요즘에 분위기가 서로 안 좋은 건 마찬가지인데 다소간에 뉴욕은 요즘에 좀 오버페이스로 많이 게임을 하고 있고 그때 미러키랑 할 때는 진짜 양팀 다 뉴욕이 왜 이렇게 본인들의 색깔대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버 게임을 했었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 뭔가 좀 색깔이 좀 없어 보여 제 생각에는. 홈에서도 이제 약해졌고 작년에는 홈에서 진짜 잘했는데 올 시즌은 뭐 홈에서의 강점도 안 보이고 샬럿한테도 좀 무너지는 거 보고 있으니까 토론토도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은 아누노비, 반즈, 시아캄 자산들은 좋은데 여기도 아마 아누노비나 시아캄 팔 것 같거든요. 얘네도 언제 이런 파매를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저는 뉴욕이 조금 더 좋은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뭐 브런슨이 못 나온다 그러면 또 아이제아 퀴클리가 뛴다든지 막 그렇게 하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이 경기도 브런슨이 결장하면은 뉴욕의 이런 아까 뭐 스탯상으로는 브런슨이 있으나 없으나 거기서 거기다 이랬지만은 실제 브런슨이 있고 없고 차이는 뉴욕에서는 꽤 크다 보니까 요새는 좀 브런슨이 그전만큼 아주 잘하고 있지 못하고 하더라도 이거 일단은 끝까지 브런슨의 출전 유무 봐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브런슨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약간 언더 선택할 것 같고요. 브런슨이 나온다고 하면은 뉴욕 쪽으로 조금 좋게 보고 그냥 그 정도 하고 말 것 같아요. 별로 맛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올 대 미네소타는요 일단은 뉴올리언스가 지금 이제 맨날 부상자가 많다가 레리 낸스 주니어랑 멜 라이언만 아웃.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알바라도라든지 그 트레이 머피 3세 좀 앞선 자원들이 이제 대거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득점 면에서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미네소타는 내일 또 앤트맨이 퀘셔너블이긴 한데 슈터라운드는 참여했다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제이든 맥다니엘스도 돌아올 것 같고 곧 있으면은
풀 전력에 도달할 것 같은 미네소타다. 일단은요, 이거는 미네소타의 최근 15경기 동안 13승 2패를 거두고 있어요. 그야말로 리그에서 지금 그렇게 모르겠어. 미네소타가 조용조용히 잘 나가는 느낌이긴 해. 맞대결 4연승에다가 미네소타가 최근 15경기 13승 2패다.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6연승 달리고 있고요. 6연승. 물론 뭐 상대들이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었어요. 최근 맞대결을 보면은. 근데 일단 뉴올리언스라는 빡센 상대를 하지만은 지금 최근 맞대결에서 4연승 중에다가 미네소타의 컨디션이 워낙에 좋다. 그리고 기준점 마행값이 아주 큰 것도 아닌 것 같고, 올 시즌도 2번 만났어요. 11월 달에 2번 만나고 미네소타가 2번 다 이겼고, 홈에서는 막 한 20점 차, 그리고 원정에서는 1점 차로 겨우 이기긴 했는데, 어쨌든 미네소타가 뉴올 상대로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 뉴올의 약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이언이 미네소타 상대로 활개치기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고베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앤트맨의 출전 유무가 꽤나 중요하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일단은 미네소타의 마행값이 크진 않아가지고 뭐 정 안되면 미네소타 일반승 가도 좋을 것 같고, 지금의 미네소타라면은 딱히 막 약점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강한 팀들은 약점 찾기가 어렵다고 보는 편이라 가지고, 저는 이 경기 미네 마헨에다가, 그리고 좀 오버 쪽으로 볼 것 같은 게, 이게 뉴올도 그렇고, 뉴올도 홈에서는 경기당 평균 한 230점 가량 터지고 원정에서는 224점 정도, 그리고 미네소타도 홈에서는 상대를 99.5점으로 묶고 있는데 원정에서는 111.5점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네소타도 원정에서는 실점도 많이 하고 득점도 조금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정에서는 오버게임하는 미네소타, 홈에서는 오버게임하는 뉴올, 뭐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222.5 정도면 오버가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미네소타가 막 극강의 수비팀이지만은 공격이 못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에 휴스턴 대 샌안토니오인데, 이게 근데 휴스턴이 7.5밖에 안 받았어요. 휴스턴이 요새는 이제 시즌 초반만큼 딜런 브룩스가 막 그때처럼 득점을 많이 해주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나는 왜 이렇게 휴스턴이 마행값이 좀 박한지 모르겠네. 샌안토니오는 일단은 지금 16연패 중이잖아요. 근데 이게 휴스턴이 또 홈이잖아. 홈 휴스턴은 그래도 지금 9연승 중이고, 올 시즌 10경기 9승 1패 박는 동안 홈에서는 평균 111득점, 7.99점. 일단은 상대를 수비적으로 잘 묶고 있는 데다가 야투율도 52.4%, 3점도 39%로 홈이랑 원정 이런 야투율 차이도 극명하거든요, 휴스턴이. 반대로 이제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는 16연패 기간 동안 평균 득점 109, 실점 123, 야투율 45% 정도에 3점 34.2%. 그냥 안 좋아요, 말 그대로. 야투율이나 뭐 이런 3연슛이나 다 그냥 따라가고 있어, 시즌 평균이랑. 그리고 요즘 보면은 웬벤야마가 막 그렇게 막 대단하게 잘하지 못해요. 이게 이유는 잘 모르겠어. 일단 직전 그 시카고전에서도 엄청 거의 뭐 리그 데뷔 이후에 최악의 경기랄까요? 약간 소극적이기도 했었고. 근데 반대로 휴스턴 상대로 샌안토니오의 웬벤야마가 활기칠 수 있을까?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휴스턴은 수비가 기본적으로 좋은 팀이고, 이런 기회를 최대한 좀 억제를 하는 팀이에요. 특히나 휴스턴은 상대의 야투율을 이렇게 많이 묶는 팀이기도 하고, 상대의 3점도 억제를 잘하는 팀이고, 저는 일단은 휴스턴은 좋은 수비팀이라는 점과 함께 7.5 마에는 좀 저는 땡큐인 것 같거든요. 기준점이 좋아 보여. 딜런 브룩스의 결장 하나만으로 저렇게까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가지고, 저는 이 경기 휴지 마엔에다가요, 언더보는 좀 빡센데 그냥 언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휴스턴이 홈에서는 뭐 언더게임 많이 했어가지고 그냥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휴스턴이 홈에서는 상대를 거의 막 샬럿이랑 할 때 120점 가량 내준 거 말고는 107점도 허용한 적이 없었어요. 한 경기 말고는. 이거는 전 휴지 마인에다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미러키 대 시카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역배? 요즘에 역배를 보기 좋은 팀 중에 하나가 시카고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시카고가 제가 맨날 뭐 팀 구성이 안 좋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라빈, 카루소, 데로잔, 팻 윌, 부셰비치 이렇게 쓸 때인데, 그러니까 지금 주전으로 맨날 나오는 코비 화이트도 주전으로 안 쓸 때고, 카루소는 주전이랑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카루소도 부상이 덜어 있었죠. 그래가지고 데로잔이랑 잭 라빈 얘네를 같이 코트 위에 두고, 부세비치도 사실 3를 많이 던지는 그런 빅맨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갖고 시카고가 자체적으로 라인업 구성상 그 3점 슛이 굉장히 빡빡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코비 화이트 주전으로 쓰고 잭 라빈이 나가 있는 동안, 잭 라빈이 부상으로 아웃돼 있는 동안 시카고가 평균 득점이 119점, 실점이 110점이고 야투율 47.1%,
3점이 42.3%예요. 그리고 드로잔도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다고 했었었고, 수비적으로도 제가 내일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카루소가 결장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점입니다. 이게 시카고가 벤치 타임도 굉장히 그 벤치 타임 경쟁력도 상당해요. 뭐 여러 번 말했지만 아이오 도순무, 제이본 카터, 안드레 드러먼드라든지 막 그 밖에도 많이 있는데 이 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카고가 bench 경쟁력도 있는데 지금 주전들도 지금 잭 라빈이 빠지고 나서 오히려 약간 교통정리가 된 느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카루소의 출전 유무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뭐 미러키도 시즌 초반보다 나아요. 릴라드나 비즐리의 이런 3루슛 감 같은 것도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로페즈도 그전보다 이제 인사이드 이런 블락킹 같은 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아진 거는 맞거든요. 미들턴도 조금씩 출전 시간 올려가고 있고, 미러키가 막 그렇다고 해서 힘을 아주 잘 쓰는 건 아니야. 물론 이게 좀 홈인 거는 있어요. 지금 미러키가 홈에서 10승 1패거든요. 그리고 그 경기들마다 오바가 났단 말이야. 10승 1패 기간 동안 평득이 122점, 실점이 한 118점이라고 하는데 저거보단 약간 낮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인디애나 기록이 들어간 거여가지고. 내일 기준점이 232.5인데 내가 요즘에 시카고가 오바팀인지 언더팀인지 감이 좀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언더오버는 그냥 언더 생각하고 있긴 하거든요. 카루소가 안 나온다면은 이거 시카고에서 카루소가 수비적으로 갖는 영향력이 꽤 커요. 좀 게임 체인저 역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카루소의 출전 유무에 좀 따라 달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는 프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232.5면 일단 저는 언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지금 겉보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공격 스탯상으로 어시스트, 골지, 경기당 득점 지금 뒤에서 3등 막 이런 식으로 시카고가 되게 안 좋게 보이는데 요즘 시카고는 좋거든요. 라빈이 빠져있는 기간 동안 오히려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이거 프렌 쪽으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C 대 유타는 제가 뭐 여러 번 말했지만 유타에서 마카넨이 없는 기간 동안 여기 아래 보시다시피 평득 102점 실점 113점 그리고 야툴도 개판입니다. 마카넨이 없는 기간 동안 내일도 마카넨 아웃에다가 심지어 요즘에 복귀해가지고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던 캐슬러까지 못 나오거든요, 유타가. 근데 일단 마땅히 유타가 또 원정이잖아요. 홈 유타도 아니고. 별로 리스크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요. 오클라호마의 야투가 갑자기 그냥 개씹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면은 오클라호마의 마헨 좋게 보고요. 요즘에 오클라호마 포스 보면은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놓은 것도 그 골스랑 경기에서 오클라호마가 연장에서 이겼잖아요. 그것도 되게 진짜 어렵게 이겼던데 골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한 데는 그날 3점 슛이 5개밖에 안 터졌거든. 오클라호마가 지금 리그에서 3점 슛이 가장 좋은 팀이잖아요. 보시다시피 리그 3점 슛 성공률 1등 팀인데 그날 29개 쏴가지고 5개밖에 못 터졌다. 그 전 경기도 휴스턴한테 29개 쏴가지고 8개밖에 안 터졌다. 이렇게 최근 오클라호마가 3점슛이 2경기나 쳐박았었는데도 이렇게 잘했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유타 같은 경우는 3점슛 수비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에요. 인사이드 수비력도 캐슬러나 마카넨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평소보다. 여러 가지로 오클라호마를 안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 걸리는 거라면 그냥 뭐 11.5마일 기준점이 조금 높다는 점인데 또 오클라호마는 또 빌 받으면은 조지는 팀이어가지고 저는 이건 유타를 조금 낮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오클라호마 쪽 마인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232.5면은 이거는 언더 쪽도 한번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유타가 너무 처박을 것 같거든, 나는. 그러면 또 오클이 얼마나 좀 이렇게 자비를 베푸냐 하긴 한데 사실 마헨이랑 언더 조합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언더 오버는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저는 그냥 마헨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언 오버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유타가 너무 못 따라올 것 같거든요. 그냥 그 정도로 오클 마헨을 좀 괜찮게 보는 건데 그때 댈러스랑 할 때도 그렇고 휴스턴한테는 패배를 했고 골스와의 경기에서도 이때 오클 쪽 좋게 봤는데 요즘에 살짝 흔들리거든. 그래서 살짝 못 믿어온 건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스카도 잘하고 하니까 그냥 오클 마인에다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가 홈이 아니라 원정이면 그렇게 막 변수 없을 것 같아. 내일 댈러스는요 돈치치는 나오는데 어빙 못 나오고 그랜트 윌리엄스 못 나오고 조시 그린도 못 나옵니다. 이렇게 댈러스가 좀 구멍이 많이 있어요. 내일은 이제 뭐 팀 하더웨이 주니어는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어빙이 없다는 게 조금 눈에 걸리고 그랜트 윌리엄스도 없으면은 언더오버 상으로 그랜트 윌리엄스가 안 뛰면은 좀 언더 느낌이 많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뛰면은 오반데 그래서 이거는 댈러스의 득점력이 살짝 걱정은 됩니다. 근데 직전에서 단테 엑섬이 호주 출신 선수가요. 단테 엑섬이 이제 NBA에서 지명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엑섬이 옛날에 픽순위가 꽤 높았단 말이에요. 3순위인가 그랬었는데 계속 못하고 있었어. 그래서 막
어느 한 팀에서도 이게 막 주전급으로 활약한 적도 별로 없고 막 유타에서도 그냥 벤치 따리에다가 막 그랬었는데 직전 경기 댈러스에서 24점을 박으면서 커리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약간 어빙이 없는 빈자리를 잘 채워줬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멤피스가요. 지금 계속 똑같아요. 멤피스는 3점슛 수비는 리그 꼴등, 인사이드 수비는 리그 1등. 근데 댈러스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 페인트 존 득점 공략을 많이 안 하는 팀이고 외곽 슛을 많이 이용하는 팀이다. 물론 요즘에야 이제 댈러스의 3점 슛이 많이 좀 내려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상위권이죠. 7등이니까. 이거는 상성상으로 댈러스를 좋게 볼 것 같다. 물론 뭐 어빙 빠지고 여러 자원들이 빠지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댈러스의 이런 다른 자원들이 3점을 못 던지는 애들도 아니고, 저는 이거 상성빨로 댈러스 쪽 좀 볼 것 같은데, 반대로 멤피스 요즘에 로즈 들어오고 나서 좀 공격력이 그래도 좀 올랐어요. 올랐다는 게 그 평균 득점이 좀 올랐어요. 평균 득점이. 요즘에 이제 그 로즈를 중용하기 시작한 최근 5경기 동안 105점, 108점, 109점, 116점, 103점. 그전엔 3경기 동안 97, 89, 92 이렇게 박았거든. 그러던 멤피스여가지고 요즘에는 그나마 조금 공격이 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저는 일단은 이거 오바 쪽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댈러스 2.5 마인드 보도록 할게요. 이게 멤피스가 또 홈인데,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앤트맨이 작년에 멤피스 원정 가가지고는 진짜 멤피스의 젊은 이런 팀들 막 모란트 위시로 되게 잘했었으니까 그런 멤피스의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멤피스 원정 하고 미네소타가 119대 97로 처바른 뒤에 이 멤피스의 홈구장이 마치 죽은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홈 멤피스가 기운이 안 좋다는 소리예요. 요즘에 보면은 멤피스가 지금 그야말로 홈에서 저번에 한 유타 상대로 이기긴 했는데 올 시즌 1승 9패로 되게 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작용하면은 댈러스의 마헨에다가 오바 정도 볼만하지 않나, 그냥 그 정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댈러스도 요즘에 언더오버가 굉장히 요동친다 이런 얘기도 일단은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뭐 세크라멘토 대 브루클린은 제가 마땅히, 이거는 브루클린 때문에 사실 분석이 안 돼요. 일단 세크라멘토니까 오바는 보겠어. 브루클린 이 새끼들도 원래는 좀 오바를 따라와주는 느낌에다가 요즘 보면은 오바도 잘 안 따라오거든. 저번에는 한번 막 워싱턴을 존나 잘 틀어막아가지고 워싱턴이 100득점도 못하지 않나. 애틀랜타라는 이런 극 오바 팀이랑 서로 붙었는데 114 대 113. 둘 다 막 야투 시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득점이 많이 안 났어요. 그 경기는요. 그래가지고 난 이거 브루클린 때문에 많이 애매해. 요즘에 제 생각에는 브루클린 경기가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가끔 막 미칼이 대폭발하거나 캠 토마스가 대폭발하거나 막 그러거든요. 일단은 브루클린 때문에 별로 안 가고 싶고, 세크라멘토가 내일 말링 몽크가 지금 퀘스처너블이에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말링 몽크가 못 나오면 세크라멘토도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 자원에서 왜냐면 요즘 몽크가 잘하고 있었으니까 벤치에서 약간 외곽이라든지 이런 득점이라든지 많이 좀 어렵지 않겠냐. 세크라멘토가 뭐 두아르테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은 뭐 조금나마 해결은 될 테지만 일단 볼륨이 줄어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트레이 라이스 돌아와가지고 벤치 타임 때 힘 좀 내주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키건 머레이가 계속해서 부상 등의 이유로 지난 시즌 같은 컨디션이 아니라는 점이나 여러 가지로 세크가 본인들의 그런 득점력들을 과연 이런 막 흔들림 없이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왜냐면 요즘에 세크라멘토가 작년 같지 않아요. 특히나 최근 홈에서 4경기 중에 2경기에서 120점을 못 넘겼거든, 세크가.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세크라멘토의 이런 사실은 그 경기력이 작년 같지는 않다는 점.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별로 안 가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내일 제가 전체적으로 NBA가 많이 어렵고 높은 이런 뭐 배점을 줄 만한 경기가 없다고 보는 편이지만은 이 경기는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패스하지 않을지. 그리고 이제 클파 대 포틀.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클리퍼스는 요즘에 그냥 하든을 핸들러로, 여기 밑에 적었는데 하든을 핸들러로 쓰기 시작한 최근 5경기. 이거는 뭐 전술상의 변화인데, 그렇게 최근 5경기 동안 평균 득점 117에 실점 110, 야투율 48.3%, 3점 41.3%. 약간 시즌 초반에 아주 잘 나가던 시절에 그런 야투율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클리퍼스의 경기력이 안정적으로. 근데 상대가 또 하필이면은 포틀랜드, 노답팀이랑 붙는단 말이죠. 근데 이 포틀랜드가 재밌는 게 지금 아무래도 브록던은 못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랜트도 아웃입니다. 근데 이제 에이튼이 퀘셔너블로 격상이 됐어요. 그래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막 포틀랜드가 듀오 리스인가 막 그 듣보잡 친구를 썼어. 보니까 로터리 픽에서도 아닌 것 같더라고. 2라운더도 아니고 그냥 G리그에서 올려쓴 친구 같던데, 어쨌든 그런 애들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포틀랜드의 이런 인사이드가 어떨지 몰라가지고 가기가 빡셌다.
대신에 포틀랜드는 최근 들어서 앰퍼니 사이먼스가 복귀해가지고 2경기 동안 28득점 30점 봐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볼륨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리고 쉐이든 샤프도 요즘에 괜찮죠. 원래는 이제 브록던, 사이먼스, 샤프, 여기다 뭐 핸더슨까지 이렇게 막 가드 자원들은 지금 많은 편인데 수비가 안 됐단 말이야. 근데 타이브를 이제 올려가지고 약간 그런 공수 밸런스도 더해주고, 저는요 지금 요즘의 포틀랜드는 좀 프렌 가볼 만하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포틀이 수비를 잘하는 팀이에요. 포틀랜드가 지금 리그에서 3점 슛을 가장 잘 틀어맞고 있어. 인사이드 방어는 별론데, 그래서 클리퍼스가 또 워낙에 또 인사이드 공략도 잘하고, 왜냐면 그 대단한 윙맨들에다가 요즘에 하든도 종종 뭐 예전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인사이드도 많이 가지고, 웨스트브룩도 상대 리머텍 굉장히 잘하는 선수죠. 거기다가 받아먹기 장인 주바치의 뭐 타이스까지. 클리퍼스는 내일 포틀랜드의 인사이드를 굉장히 많이 공략할 거예요. 그래서 포틀랜드의 약점도 약간 확실한 상황이고, 뭐랄까 요즘에 근데 또 공격도 괜찮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일단은 12.5 정도면 포트 프렌도 한번 볼만하다 그런 생각은 있는데, 220.5 오바도 좋은 것 같아요. 220.5 오바도 나쁘진 않은 게, 일단은 포틀랜드가 확실히 한창 공격 노답이던 시절, 보시다시피 포틀랜드가 지금 전구단 득점 꼴찌, 필드골 성공률 꼴찌, 3연수 성공률 28등, 어시스트 꼴등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격 지표들이 되게 안 좋게 찍혀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뭐 사이먼스 돌아오고 뭐 브록던 돌아가고 조율해주고 그러면서 조금 나아졌었거든요. 물론 내일 뭐 브록던이 없는 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 스코데서슨도 한창 잘하다가 직전 경기에 야투 17개 중에 4개 넣었나 그랬었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도 포틀이 112점 정도는 박았었고, 물론 상대가 그때는 댈러스이긴 했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거 포트 프렌에다가 오바 정도는 가볼 법하지 않나, 그런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하위권들이 홈에서 중하위권을 만나는 경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먼저 이제 엠폴리부터 할 텐데, 엠폴리 대 레체 먼저 할 텐데요. 제가 뭐 엠폴리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얘네들 그 기둥뿌리를 매년 팔고 있다. 뭐 작년만 해도 비카리오 팔고, 그 알바니아 미드필더 둘 팔고, 그 파리시 팔고, 막 선수들을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도 선수단 영입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았고, 저는 뭐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은 순위에는 엠폴리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이제 레체 같은 경우는 작년 말미에 조금 잘하다가 지금도 보면은 레체는 그냥 선수단 봐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세리에 오랫동안 관심 갖고, 옛날에 막 레체 부시니치 뛰고 할 때 막 그때부터 관심 가졌단 말이에요. 2000년대 중반부터. 근데 뭐 레체야 원래 이제 그 2부 리그랑 1부 리그를 종종 오가는 팀이었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요즘에 눈에 들어온 건 이렇게 3연속 무승부 이런 건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특히나 볼로냐전에 진짜 이 그러니까 100분이야 100분. 거의 진짜 경기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 얻어내갖고 동점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만큼 뭐 레체를 경기력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이상하게 잘 비겨요. 그냥 그 정도 말고는 할 말이 없어. 제가 왜냐면은 선수단을 봐도 얘네가 뭐 선수단 색깔이 좀 세리에에서 오랫동안 그래도 잔뼈가 굵은 애들을 데려다 쓴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다 이렇게 뭐 라마다니 정도 이런 친구들 같은 애들은 지금 뭐 알바니아 대표팀에서 되게 잘하고 있고 얘기할 만한 친구들인데, 별로 얘기할 만한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그나마 니콜라 산소네 이런 애들, 그리고 뭐 알른비스트라든지 가브리엘 스트레페짜 이런 애들은 그래도 그 세리에 하위권에서는 종종 이렇게 보이던 친구들이었는데, 별로 얘기할 만한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좀 레체는 그래서 봐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그냥 배당 같은 거로 좀 접근을 했는데, 그냥 뭐 엠폴리 대 레체 딱 지금 무승부 배당도 2.8밖에 안 되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그 오즈상으로도 되게 무승부를 외치고 있다. 맞대결 데이터 같은 거 봐도 물론 뭐 옛날 데이터도 많고 세리에 비해서 붙은 것도 많고 한데, 무승부가 굉장히 많고, 엠폴리가 홈에서는 많이 이기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뭐 작년도 그렇고 대부분 이때는 엠폴리가 그래도 좀 팀 전력이 쓸만했을 때였어요. 제가 뭐 계속 막 엠폴리가 선수단 많이 갈아치우고 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레체가 엠폴리 원정에서 이겨본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뭐 다 보면은 뭐 세리에 B나 뭐 그렇긴 한데, 옛날에나 뭐 이렇게 많이 만난 거긴 한데, 레체가 엠폴리 원정에서 일단 이긴 게 없는 게, 그래도 저는 이 경기 뭐 어느 한쪽이 아주 우세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엠폴리의 야구세라도 점칠만 하지 않나. 말 그대로 엠폴리의 무승부나 햄무 그냥 이런 거 가기에 적합한 경기라고 보고, 마땅히 어느 한쪽의 우위를 내다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레체가 순위는 높지만은, 그렇다고 얘네가 엠폴리에 비해서 확연하게 좀 앞서 나가는 경기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말 그대로 그냥 딱 무승부나 햄무 찌르기에 적합한 경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보면요, 이게 주심 데이터거든요. 다른 건 뭐 없고 그냥 주심 데이터.
이것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안드레아 콜롬보라는 주심이 나오고요. 보시다시피 뭐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고 원정팀한테 페널티킥을 주는데 상당히 인색하다, 이 정도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주심이 이제 그 주관한 경기에서는 경기당 2.57골이 났으니까 뭐 2.5 언더보도 다소간에 뭐 이렇게 막 딱 뭐가 판단이 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홈한테는 페널티킥을 잘 주는 편, 원정팀한테는 안 주는 편이다, 뭐 이 정도만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엠폴리가 PK를 얻을 만한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다소간에 좀 엠폴리가 살짝이나마 더 나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양팀의 뭐 최근 전적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는 마땅히 눈에 들어오는 건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이제 엠폴리가 요즘에 그때 나폴리 원정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 사스올로한테도 끝까지 잘 싸웠지만은 한 끗이 모자라서 패배를 했던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90분에 베라리한테 처먹혀가지고. 무튼 엠폴리가 시즌 초반에 아주 안 풀리던 시절에 비해서 요대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다 해서 엠폴리가 마땅히 막 레체한테 전력상 우세다 이렇게 확신을 차서 외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이 레체 같은 경우도 최근 뭐 세리에나 코파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승리를 맛본 지 굉장히 오래됐다는 점. 지금 10경기째 무승 행진 중입니다. 그전에는 막 세리아 초반이랑 막 코파까지 해가지고 6경기 동안 4승 2무 달리고 그랬는데, 시즌 초반의 기세에 비하면은 지금 굉장히 별로입니다, 레체가. 물론 뭐 만난 상대들도 빡세긴 했는데 막 베로나한테도 2대2로 비기고 이런 거 보면은 엠폴리 상대로 레체가 역사상 첫 원정 승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다음 경기가 칼리아리 대 사스올로인데요. 칼리아리 대 사스올로도 마땅히 대단하게 얘기할 만한 거 별로 없어요. 그나마 요즘에 칼리아리가 조금 괜찮아졌다는 거. 칼리아리가 이제 라니에리 감독이 그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 되게 못했었습니다, 시즌 초반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올 시즌 시작인데, 코파 이탈리아는 뭐 뺀다 치고 무승 행진 중이었는데, 무승 행진을 하다가 역사적인 프로시노네가 후반 70분까지 3대0으로 이기고 있던 경기를 칼리아리가 후반 70분부터 4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역전을 해냈죠. 이런 세리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후로 칼리아리가 꽤 좋은 폼을 보여주다가 하필이면은 유벤투스 만나고 중위권에서 강력한 이런 중원을 가진 몬자 만나가지고, 그리고 또 라치오 원정 쉽지 않겠죠, 당연하게도. 이런 것들을 연달아 만나면서 칼리아리가 어려운 일정을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쉬고서 홈으로 돌아왔는데 사솔로를 상대합니다. 제가 사솔로도 아까 말한 게 이제 그 지난 시즌 뭐 영입 같은 거 대비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사솔로는 요즘에 그럼 어떠냐? 사솔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상대들, 몬자 시작으로 원정에서 레체 원정 가고, 라치오한테 홈에서 지고, 볼로냐 만만치 않은 상대죠. 토리노한테도 무난하게 단단하게 한 팀한테 졌고, 사레르니타한테 홈에서 진 것도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을 대변했던 것 같고요. 엠폴리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곧바로 또 로마한테 홈에서 잡히는 이런 안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돼요. 사솔로가 여기 위에 보시다시피 이 새끼들이 유벤투스도 잡고, 심지어 인테르 원정, 올 시즌 인터밀란한테 거의 뭐 유일한 패배를 이렇게 선사한 게 사솔로거든. 이 정도로 나름대로 포텐셜은 있는 애들인데 꾸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솔로 경기는 진짜 안 가는 거를 사실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일단은 칼리아리랑 한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칼리아리는 이 경기 이후에 4대3 역사적인 경기 이후에 좀 나름대로 폼 회복을 많이 했다, 뭐 그랬었는데, 일단 지금 칼리아리가 시즌 초반 아주 무기력할 때에 비해서는 저력이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이게 사스올로가 아무리 그래도 사스올로가 칼리아리 상대로 프렌드 받았으면은 나는 그래도 프렌 보는 게 맞다고는 싶어. 이게 암만 생각해도 프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프렌을 주더라고요. 일단 저는 대단한 이유는 아니지만은 사스올로의 프렌이 일단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주심 데이터 갖고 왔거든요. 경기당 페널티킥도 평이하고, 홈이나 원정팀이나 페널티킥 적당히 주는 편이고, 편향되지 않게. 다만 이 주심이 맡았을 때는 경기당 득점은 좀 많은 편이었다. 거의 뭐 2.5골보다는 상당히 좀 위쪽에 속하죠. 그래서 이 경기도 기준점이 2.5인데 오바가 정배긴 합니다. 일단은 뭐 사솔로 경기답게 오바는 누를만 한 것 같고, 칼리아리도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뭐 라치오한테 1대0으로 패배하고, 몬자한테 1대1로 그냥 무난히 비기고 그런 건 있었는데, 그전 경기도 보면요 오바가 꽤 많아요. 유벤투스랑도 오바나고, 칼리아리 데누아도 이것도 오바나고, 코파는 잠깐 넣어두고, 세리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경기 동안 계속 오바가 났었어요. 물론 상대들이 밀란, 피렌체, 그 로마 뭐 이러긴 했었는데, 그래도 칼리아리 경기는 다 나름대로 오바가 많이 났었다. 최근에는 좀 아니지만은 일단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고요. 사솔로랑 칼리아리랑 붙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뭐 오바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이것도 기준점이 그냥 그래요. 만약에 저한테
야, 이거 오바, 왜냐면 오바가 1.53이고, 사스올로 프렌이 1.52면은, 저라면은 사스올로 프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